KFX 사업에서 오랫동안 우리 속을 썩여온 인도네시아를 빼고 간다는 놀라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SBS는 지난 22일 KFX에서 인도네시아를 빼고 1조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국내 네티즌들은 이 같은 반응을 보이며 환호했습니다.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인리 배제란이 더욱 시원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웃, 잘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연구진 개발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잠수함 기술 빼먹고 뒤통수 쳤음. 이런 애들이랑 합작한다고 말도 안 됨. 인도네시아는 제발 버리고 가세요. 1% 기대도 가지지 않고 버리고 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비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미납금은 현 시점 기준으로 5,003억 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사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오스트리아 유로파이터나 프랑스 라팔 전투기 계약서를 돌며 KFX 공동 개발에서 손을 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인도네시아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 양의 잠수함 세척 도입 계약도 철회하려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뜻에 맞게 KFX 계약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초부터 한국에 내는 KFX 분담금을 낮추면서 자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늘리겠다며 재협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조코이 대통령은 방안에 KFX 사업 분담 비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분담금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내겠다고 미루며 129개의 전투기 관련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얻어내고 더 많은 지적 재산권을 달라고 하며 자신들에게 수출할 권리까지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의 완강한 반대에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부러 자극하는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이 1조 5천억 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인도네시아를 배제한다는 소식은 말 그대로 통쾌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방사청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배제에 대한 말이 나올 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KFX는 CJ 1호기에 최종 조립에 착수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절대로 개발에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했던 A사 레이더도 독자 개발에 성공하여 한국형 최초 전투기는 엄청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한 가지 문제는 분담금을 내지 않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인도네시아가 계속 돈을 내지 않고 터무니없는 요구 조건을 내세운다면 완벽하게 배제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리랑 계약 파기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검토만 하는 것보단 반드시 그런 파렴치하고 염치없는 국가와는 꼭 계약을 파기했으면 합니다. 이런 곳에 세금 쓰는 거 아무도 뭐라 안 한다. 1조 때문에 이 귀한 기술을 인리한테 줄 수 없다. 그냥 우리가 고통 분담하고 우리만 가진 기술로 가져가자. 국내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하며 하루빨리 독자 개발을 확장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KFX에 대한 중요한 부품을 국산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K9 자주포용 엔진에 이어 전투기 레이더용 지라갈륨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반도체는 KFX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하는 핵심 부품으로 앞으로 5세대 통신 장비에도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입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라갈륨 반도체 세계시장은 2019년 약 1억 4,500만 달러에서 2025년 8억 600만 달러로 약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KFX의 국산화율은 65%로 앞으로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KFX는 이렇게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낸 소중한 전투기로 인도네시아에 쉽게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KFX 때문에 잠수함까지 도입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도 수출할 곳이 많기 때문에 전혀 아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국제 방산 시장에서 큰손이라 불리는 인도가 한국산 잠수함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전통적인 적국 파키스탄과 최근 국경 분쟁을 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엄청난 무기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9조 원대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은 인도엔진 생산과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보유한 재래식 잠수함보다 지속 자막 능력과 공격 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다크호스는 대우 조선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개량형은 다른 경쟁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 자막 능력이 경쟁 모델과 비교가 되지 않고 자막 속도 역시 20노트로 가장 빠릅니다. 또한 한국은 100여 문의 K9 자주포를 현지 기술 도입 생산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납품해 신뢰도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도산 안창호급의 최대 매력은 여기에 탑재되는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입니다. 인도는 이들을 패키지로 도입하면 자국에서 만드는 강력한 대중무기를 확보할 수 있기에 한국산 잠수함을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잠수함 수출 외에도 최근 호주 미래형 장갑차 사업 최종 후보에 하나디펜스의 레드백이 올라가 있습니다. 5조 규모의 새로운 장갑차 선정 사업에 우리 기술의 장갑차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호주에서 레드백 완성 시제품이 첫 공개되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디펜스는 레드백은 40여년간 쌓아온 하나디펜스의 기술이 집약된 동급 최강의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라며 현지 시험평가에서 압도적인 기술과 성능을 입증해 호주 사업 최종 경쟁에서 승전보를 전해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인도의 잠수함 수출을 추진하고 호주의 레드백이 최종 후보에 올라가자 이를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호주에 44조 원짜리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한 일본입니다. 일본의 이 잠수함 사업을 반드시 수주해 군사 대국화에 속도를 내려 했습니다. 호주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는 일본, 프랑스, 독일 3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로비를 해서 친일 성향의 미 정치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2014년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한 첫 무기 수출이었고 엄청난 로비를 벌이며 이 사업을 주머니에 다 넣은 물건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 발표에서 선택된 것은 프랑스였습니다. 탈락 발표에 충격에 휩싸인 일본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호주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프랑스를 선택했다고 했지만 일본의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은 중국이 내놓았습니다. 일본은 패전국일 뿐이다. 중국 왕위 외교부장이 내던진 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이 탈락한 가장 중요한 역량은 호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공개적으로 일본의 입체 시도를 반대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무기 수출 야심은 평화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호주에게 2차 대전을 기억하고 아시아 국가의 정서를 감안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중국의 입김에 잠수함 수출이 좌절되었고 첫 무기 수출 시도도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무기 수출을 하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일본은 전 세계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X를 비롯하여 잠수함과 K9, 레드백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기를 만들며 우리의 기술로 국방을 지켜나가고 전 세계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전달하는 푸시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26일 필리핀 경찰관이 불법 닭싸움 현장을 급습한 후 수탉이 휘두른 칼날에 다리의 동맥이 공격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불법 사건에서 증거물로 수집하던 과정이었는데 수탉이 갑자기 허벅지의 대퇴부에 칼날로 경찰관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은 엄청난 피를 흘리며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필리핀의 닭싸움은 인기 있는 스포츠로서 닭의 다리에 칼날을 장착해서 싸웁니다. 최근 C19로 군중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리핀 정부에서 스포츠 및 문화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닭싸움 현장에서 C19가 전염되어서 급히 내린 결정입니다. 필리핀 경찰은 불법 닭싸움 현장을 급습하면서 이런 충격적인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벌어진 산호세 마을을 중점적으로 수색해서 7마리의 싸움닭 등 증거물과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닭에게 급습을 받아서 사망했다니 유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스페인의 유력 일간지에서 한국의 블랙핑크는 극단적 식단과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 K-팝의 명백한 완벽 뒤에 숨어있는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상영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블랙핑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블랙핑크는 2주에 단 하루만 쉬면서 하루 14시간씩 연습을 했다.
끊임없는 욕설과 비인도적인 대우를 감수했다라는 식으로 다큐를 부정적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 어린 자녀들은 부모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매일 몸무게를 쟀다고 소개합니다. 이상적인 체중을 초과하면 종이컵 불량 음식, 오이 다이어트 등의 식이요법을 강요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도 하루 15시간씩 연습을 했고 재능 없는 B그룹의 연습생들은 체육관 매트에서 잠을 자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 과정을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한국의 K-팝을 비난하는 보도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질투한다 라는 시기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도가 좀 지나친 스페인 언론사이네요. 세 번째 뉴스는 한국에서 200마리의 개가 새로운 가정을 찾기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식용으로 길러진 개 200마리가 무사히 구조가 되어서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 무사히 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골든 리트리버, 푸들, 한국 진돗개, 말티즈, 포메라니안 등 많은 종류가 있으며 대부분 미국 인도 중의 협회가 운영하는 메릴랜드의 임시 보호소로 갔으며 일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의 임시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구조 작전에는 신시내티의 구조단체, 델라웨어의 리트리버 구조, 메릴랜드의 인도주의 사회, 버지니아의 동물 구조단 등 미국 전역의 동물 보호 단체가 총동원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170마리는 단일 개 농장에서 구조가 되었는데 농장 주인이 장사가 되지 않아서 완전히 방치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농장 주인은 최근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서 보살필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모든 품종의 개를 가혹한 상태에 두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개 농장이 상당히 많다고 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계속 가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기사가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 것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개고기를 먹는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개들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개 농장들은 처벌해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 뉴스는 13명의 호주 여성이 카타르 항공 당국에 의해서 강제로 옷이 벗겨진 사건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2일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에서 호주 시드니 공항으로 출발하는 카타르 항공 비행기 내에서 카타르 공항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터미널 내에서 미숙 신생아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13명의 호주 여성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영어를 구사하지 못했으며 무조건 강압적으로 옷을 다 벗도록 강요했고 치욕적으로 여성의 중요 부위를 찔러서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13명의 호주 여성들은 갑작스런 공포스런 검사에 두려워했으며 모두가 떨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호주 여성들은 카타르 항공 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으며 호주에서도 이 소식으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인권단체와 외교부가 나섰으며 시드니 공항의 노조들은 카타르 항공의 비행기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13명의 호주 여성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습니다. 그 신생아는 무사히 아동복지센터에 넘겨졌고 카타르 경찰은 유기한 여성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 항공 당국이 정말 무식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대처했네요. 오늘 푸시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푸시뉴스가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